안녕하세요, 나무소리입니다. 지난 시간부터 저희가 그래픽 에디터라는 주제로 이 상속이나 재정의 그리고 객체 간의 형변환을 복습해보는 그 실습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강의가 너무 길어져서 이 첫 번째 스텝을 다 완성을 못했는데 이번 강의에서 이어서 완성을 하고 스텝 2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저희가 난수를 발생시켜서 이렇게 난수를 발생시켜서 난수가 0일 경우에는 사각형을 객체를 만들어서 저장을 하고 1일 경우에는 원객체, 일립스 객체를 만들어서 저장을 하고 0이나 1이 아닐 경우, 즉 2일 경우에는 라인 객체를 만들어서 이 저희가 선언한 배열에 이 저장하는 그 코드를 작성을 했어요. 이제 실제로 각각의 도형들로 하여금 드로우 렉탱글, 드로우 일립스, 드로우 라인을 호출해서 그 문자열을 도형이 그려졌다라는 문자열을 출력해주는 반복문을 이어서 작성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drawing shapes라는 반복 구문을 이어서 진행을 할 겁니다. 자, 동일하게 반복문을 작성을 해 줄 건데요. int i는 0부터 반복하는 조건은 똑같습니다. i가 5보다 작을 때까지 i++ 초기식, 조건식, 증감식을 작성을 하고요. 여기서 이제 코드를 조금 개선을 해 보자면 자, 각각의 배열 객체들이 지금 5개를 기준으로 우리가 만들고 있죠. 만들고 있는데 만약에 10개의 도형을 만들겠다라고 하면 이 5라고 작성된 부분을 다 10으로 변경을 해 줘야 될 거예요. 물론 우리가 배열을 만들면 이 배열 객체, 자바에서의 배열 객체는 몇 가지의 좋은 기능들을 제공을 해 줘요. 그중에 하나가 이 배열의 길이가 얼마인지를 반환해 주는 그 필드가 있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rectangles라는 배열의 length 하면 이 배열의 길이에 따라서 현재 지금 만들어진 rectangles 배열의 개수, 즉 배열 방의 개수가 반환이 되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자리에 5라는 값이 오게 돼요. 5라는 값이 오게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저희가 만약에 사용자 정의 상수를 지정을 한다라면 private static의 final로 저희가 int 타입의 array length를 자 5로 바꾼다니까 자 10으로 지정을 한다라면 자 이 array length를 모두 사용을 하면 되겠죠. 이렇게요. 이렇게 적용을 하게 되면 제가 만약에 이 숫자를 5로 바꾸면 전체가 5로 바뀔 거고요. 10으로 바꾸면 전체 10으로 바뀔 거예요. 그렇게 개선을 일단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형을 5개 만들고 싶으면 이렇게 작성을 하고 10개를 만들고 싶으면 이 array length만 수정을 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바꾸고 난 다음에 실제로 출력해 주는 부분을 작성을 해 보자면 자, if rectangles의 i번째 방에 널이 아니라면 저희가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지만 배열을 어떻게 만들어서 그 배열 안에 도형들을 저장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 방 5개가 있을 때 우리가 이 중간중간에 빈 공간이 있더라도 그 인덱스 순서대로 그냥 일립스면 일립스, 라인이면 라인 이렇게 넣는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림으로 간단하게 보면 뭐 렉탱글이면 이렇게 방이 있을 때 라인이면 일립스부터 할까요? 그 다음에 라인이면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제가 만약에 난수가 1, 0, 2라고 이렇게 발생을 했다라면 이거 같은 경우는 랜덤한 수가 1, 0, 2라고 발생했을 때 자, i, 룹 제어 변수 i는 0부터 시작을 하겠죠.
0, 1, 2로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인덱스로에 대한 접근이니까 0, 1, 2 이렇게 접근을 할 거고, 자, 1이라는 랜덤한 수가 나왔을 때는 저희가 일립스를 그렸다라는 조건이니까 여기에 일립스가 들어갈 거고, 나머지는 빈 방이 될 거예요. 그럼 빈 방에 뭐가 들어간다 그랬죠? 널값이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0이라는 난수가 발생을 했을 때는 1번째 방에다가 도형을 그리는 거니까 사각형을 이렇게 그리겠죠. 나머지는 널값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2라는 값이 두 번째 방에서 난수가 발생을 했다라면 이번에는 자, 선을 그리고 빈 공백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배열방을 돌면서 널인지 체크하고요. 널이 아니라면 드로우 일립스 찍어주고요. 널이라면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 조건을 지금 보시는 이 코드에서 수행을 하는 거죠. 자,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면 렉탱글의 i번째 방이 널이 아니라면 어떤 작업을 해주냐면 렉탱글즈의 i번 방에 드로우 렉탱글을 호출해주면 되고요. else if 이 일립스의 i번 방이 널이 아니라면 마찬가지로 일립스의 i번 방에 드로우 일립스 진행을 해주면 되고요. else일 경우에는 일립스의 라인이죠. 라인즈의 i번 방에 드로우 라인 이렇게 작성을 해줄 겁니다. 이렇게 되면 첫 번째 스텝이 진행이 된 거예요. 그러면 자,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보면 난수는 어떻게 발생할지 모릅니다. 자,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는 난수의 결과를 보니까 일립스가 그려지고 라인, 일립스가 그려진 거예요. 이렇게 그려져서 배열에 들어간 겁니다. 자, 다시 실행을 해보면 또 다른 결과가 나오겠죠. 왜냐하면 저희가 난수 발생 형태로 도형을 그렸으니까요. 자, 우리가 원하는 결과는 이 결과예요.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마다 난수 발생에 따라서 이렇게 도형이 자유롭게 그려져서 저장되는 부분이 우리가 원하는 결과입니다. 그 결과를 이렇게 코드를 작성을 했을 때, 자,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만약에 도형이 더 추가가 된다라면, 도형이 하나가 폴리곤이라는 도형이 추가된다라면 어떻게 돼요? 또 폴리곤 배열 만들어야 되고요. 자, else 구문 추가돼야 될 거고요. 여기 또한 else 구문이 추가가 돼야 되겠죠. 물론 도형을 제너레이트하는 부분은 이렇게 반복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랜덤 함수를 계속 찍어내야 되니까.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 코드에 집중해야 되는 부분은 이 부분이 어떻게 바뀌느냐, 이 부분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자, 1단계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이제 이걸 그대로 가지고 와서 2단계를 볼 거예요. 2단계. 2단계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shape이라는 클래스를 만들어서 rectangle ellipse line이 상속받게 할 거예요. 그리고 shapes라는 배열을 통해서 이 rectangle과 ellipse line을 저장할 겁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객체 간의 캐스팅이 형변환이 일어난다라는 의미인 거죠. 자, 어떻게 되는 거냐면 스텝 2에 지금 이 코드들을 그대로 가져갈 겁니다. 자, 카피를 해서요. 그대로 넣을 거예요. 자, 그대로 넣을 겁니다. 그러면 동일한 코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새로운 클래스를 하나 추가를 하죠. 어떤 클래스냐면 shape이라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 거예요. shape이라는 클래스를 만들고요. 헷갈리니까 전체 닫은 다음에 shape이라는 클래스를 만들 겁니다. 아무 메소드도 안 만들었는데 자, 여기 보니까 draw라는 사실은 사용되진 않을 거지만 이 스텝 2에서 사용되진 않지만 draw라는 메소드를 만들 거예요. 자, 그래서 shape에다가 public void draw라는 메소드를 만들고요. 여기에다가 drawing shape 이라는 문자열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무엇을 할 거냐면 각 클래스들이 렉탱글이 extends shape 하고요.
라인도 익스텐드 쉐입 합니다. 일립스도 익스텐드 쉐입 하죠. 자, 이렇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런 상속 구조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랬을 때 그래픽 에디터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는 거죠. 어떻게 변경을 하는지, 변경이 되는지를 보는 거죠. 제일 먼저 바뀌는 곳은 어디입니까? 이 부분이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냐면, 자, 저는 주석 처리하지 않고 지우겠습니다. 자, 쉐입 타입의 배열, 쉐입스를 만들어요. new 쉐입 배열을 만들고 array length를 집어넣습니다. 이제 이 shapes라는 배열 하나 가지고 모든 도형을 넣을 수 있어요. rectangle 클래스는 shape 클래스를 상속하기 때문에 업캐스팅이 가능하겠죠. 즉, 앞서 만들었던 이 배열, 3개를 만들었던 배열이 shape 타입의 배열 하나로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복해서 이 빈 공간이 생기는, 이 각각의 배열마다 빈 공백이 생기는 부분이 개선되겠죠. 자, 그러면 이 코드도 어떻게 바뀌냐면 다 rectangles, ellipse, lines가 아니라 shapes로 변경이 되겠죠. 이렇게 변경이 됩니다. 아래 코드는 다시 바뀔 거예요. 아래 코드는 바뀔 겁니다. 그런데 요 내용이 바뀌어요. 요 내용이 바뀌는데 실제로 우리가 이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면, 자, 이전에는 저희가 다 3개의 배열을 만들었다면 이제는 shapes라는 배열 하나 가지고, 자, shapes의 0번 방, 1번 방, 2번 방 이렇게 만들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는 다시 설명드리지만 shape 타입의 S라는 이 방, 레퍼런스 방, 이 방이 5개가 있는 거죠. 그러면 상속 관계일 때 우리는 업캐스팅이 가능해요. 어떤 게 가능합니까? shape의 S는 new rectangle이 가능하죠. 이게 가능한 거예요. 자식이 부모 모습을 띌 수 있게 업캐스팅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 공간에 0번 방에 사각형도 들어갈 수 있고요. 원도 들어갈 수 있고요. 선도 들어갈 수 있어요. 이들 모두는 다 쉐입 클래스를 상속하고 있는 자식 클래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상속 구조를 만들게 되면 이렇게 shapes라는 배열 하나 가지고 이 각각의 도형들을 담을 수 있게 된 거죠. 자, 다음에 이제 드로잉 쉐입스를 할 거예요. 드로잉 쉐입스를 할 건데 이때는 우리가 드로우 렉탱글, 드로우 일립스, 드로우 라인을 호출해야 돼요. 자, 여기서 if문의 조건이 달라요. 이제는 널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if, 자, 쉐입이 참조하고 있는 이 쉐입에 인스탄스 오브라는 연산자를 이용해서 렉탱글 이렇게 넣어야 되는데, 자, 지금은 i번째 방으로 이렇게 반복문을 만들었는데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0번째 방, 즉 i번째 방의 값이 렉탱글로 캐스팅이 되느냐와 같은 형태로 만들면 되는데, 자, 여기에다가 그렇다면 이 쉐입에 지금 이 if문 안에 들어가 인스탄스 오브는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릴 거예요. 제가 이 for문을 변경을 조금 하려고 합니다. 어떤 for문으로 변경을 할 거냐면 for shape 타입의 shape 그리고 땡땡 shapes, 자, 이렇게 작성하는 for문을 for each 구문이라고 해요. 자, 기존에 작성했던 이 for문,
초기식, 조건식, 증감식이 있는 이 포문을 조금 더 나은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지금 보시는 for 구문이에요. 자, 땡땡을 기준으로 중간에 있는 이 세미콜론을 기준으로 오른쪽에는 컬렉션, 배열이나 나중에 배우겠지만 자바 컬렉션 객체들 참조하고 있는, 우리는 지금 배열이에요. 배열을 위치하고요. 왼쪽에는 이 배열의 구성 요소 방 하나에 타입이 와요. 이렇게 되면 이 shapes라는 배열에서 첫 번째부터 하나씩 꺼내서 여기다가 담아줘요. 그러니까 현재 shapes에 사각형이 들어있고 선이 들어있고 원이 들어있다면 우리가 인덱스로 0번, 1번, 2번 이렇게 접근했던 것이 아니라, 인덱스를 통해서 이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라 내가 shape이라는 변수를 하나 선언을 하고 땡땡 shapes 하게 되면 이 컬렉션에서, 이 배열에서 첫 번째부터 하나씩 꺼내서 이 shape이라는 변수가 참조할 수 있도록 받아주는 거예요. 이게 향상된 포문이라고 하는데 쉽게 for each 구문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for each 구문을 이용해서 검사를 합니다. if shape이 instance of rectangle인지를 물어요. 자, 이건 뭐냐면 지금 현재 shape이 참조하는 그 대상이 렉탱글 객체로 다운캐스팅이 되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이 쉐입스에는 렉탱글도 들어있고 일립스도 들어있고 라인도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첫 번째 쉐입스에서 꺼낸 첫 번째 쉐입이 렉탱글 객체이면 이 인스탄스 오브 연산자를 통해서 true가 발생을 해요. 즉 쉐입이 참조하고 있는 것은 렉탱글로 다운캐스팅이 가능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다운캐스팅을 해서 어떤 작업을 진행을 할 거고요. else if shape이 instance of ellipse이면 또 어떤 작업을 하고요. 자, 다음에 else를 실행해도 되고요. else if 한 다음에 shape이 instance of line 해도 됩니다. 자, 이렇게 작업을 진행을 할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가 호출해야 되는 건 이전 코드를 보시면 draw rectangle, draw ellipse, draw line을 실행해야 되죠. 그런데 지금 상속 관계를 그려보면 아주 간단하게 뭐 예를 들어서 shape, 자, shape s는 new line 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지금 다시 적겠습니다. shape s는 new line 했다라고 했을 때 메모리의 구조를 조금 볼게요. 자, s라는 변수에 레퍼런스 변수가 있고요. 자, 힙에다가 라인 객체를 만들 거예요. 라인 객체에 인스턴스 객체를 만들 텐데 라인 객체를 만들려면 쉐입 객체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쉐입 객체를 이렇게 만들게 될 겁니다. 그런 다음에 요 참조를 이렇게 보려고 했더니 이 레퍼런스 변수는 쉐입 타입이라서 이게 안 되죠. 그러니까 업캐스팅이 되는 순간 이렇게 되면서 이 뒷부분은 가려진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객체 간의 형변환을 설명드리면서 이렇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호출해야 되는 예를 들어서 draw line이라는 메소드는 어디에 있는 거냐면 자식 객체의 line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메소드예요. 그러니까 이 메소드를 호출을 하려면 이렇게 되어 있는 코드를 다시 line L은 S가 참조하고 있는 업캐스팅된 라인 객체를 다시 라인 객체로 다운캐스팅을 해야 되겠죠. 이 코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참조가 이렇게 되면서 이 메소드를 호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코드가 여기에서 수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작성을 하냐면 자 먼저 쉐입을 뭐부터 하냐면 다운 캐스팅부터 합니다. 렉탱글로 다운 캐스팅을 하고요. 이렇게 다운 캐스팅한 것에서 드로우 렉탱글 하는 거예요. 자, 이 코드는 제가 두 개의 코드를 하나로 줄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만약에 간단하게 본다면 어떻게 작성을 하냐면 렉탱글 렉트는 렉탱글로 쉐입을 다운 캐스팅 한 다음에 rect. 드로우 렉탱글 이 코드를 불필요한 이 변수 선언을 하지 않으려고 이걸 하지 않으려고 이렇게 두 줄로 작성된 걸 한 줄로 작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즉 같은 내용입니다. 이 코드와 밑에 이 코드는 같은 내용이에요. 수행되는 결과는 똑같아요. 다만 변수를 선언해서 하느냐 그렇지 않고 하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 일립스에서도 동일한 작업들을 진행을 해야 되겠죠. 먼저 쉐입을 어떻게 합니까? 쉐입 변수에 담긴 이 내용을 어떻게 해요? 일립스로 다운 캐스팅을 한 다음에 다시 소가로로 묶어서 드로우 일립스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라인도 라인으로 다운 캐스팅을 먼저 한 다음에 쉐입 레퍼런스 변수를 다운 캐스팅을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드로우 라인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실행을 했을 때 지난 스텝 1과 동일한 코드가 나오면 되죠. 지금 보시면 동일한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 동일한 결과를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어요. 난수가 무엇이 발생했느냐에 따라서 도형들을 자유롭게 그리고 출력하는 게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게 스텝 두 번째 단계인데요. 스텝 1과 차이는 뭐가 있습니까? 대표적인 차이는 이렇게 하나의 배열 공간으로 관리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오버라이딩은 적용하지 않았어요. 오버라이딩을 적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다운 캐스팅을 해서 해당 코드들을 출력해 주는 작업들이 스텝 2의 달라진 점입니다. 자, 이번 실습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어떤 걸 할 거냐면 코드 자체는 간단합니다. 코드 자체는 어떻게 간단하냐면 이 상속 관계에서 이 각각의 메소드들이 shape 클래스로부터 받은 메소드를 재정의해서 이 코드를 한 줄로 변경하는 코드로 우리가 프로그램을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